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생성형 AI들이 엄청나게 많은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이 렌더링이 필요 없는 시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미드저니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뭐 미드저니와 소통하는 방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냥 웹사이트에서 미드저니 웹사이트 상에서 그냥 이미지를 크리에이트하고 에디팅도 가능하고 또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까지 가능한, 그냥 이 창 안에서 다 가능한 게 내용이 바뀌어서, 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스케치나 뭐 아니면 간단한 이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렌더링 하지 않은 이 형태를 그냥 바로 이미지나 사진으로 렌더링하는 것,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스케치, 뭐 손으로 하신 스케치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캐드에서 3D로 전환한 어떤 상태의 그냥 선만 있는 상태의 스케치를 바로 렌더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스케치를 렌더링으로 변환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좀 있어야 해서, 그 스케치조차도 일단은 미드저니한테 생성을 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생성을 시켜봤는데, 그냥 심플 스케치 오브 모던 아트 뮤지엄 이렇게 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스케치를 미드저니가 이미 생성을 해줬고요. 뭐 예를 들면 세 번째 스케치 같은 경우를 이제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방법,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이미 이게 이제 생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 에디트 창으로 가져가서 렌더를, 그러니까 리텍스처링을 할 건데요. 여기 그 생성된 이미지에서 이 메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카피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카피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의 URL을 카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의 URL을 그냥 카피를 일단 제가 시켰습니다. 이미지 URL을 카피를 시켰고, 에디트 창으로 가시면 아마 창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렇게 뜨실 거고, 네, 이렇게 뜨실 거고, 여기에 이제 에디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URL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방금 미드저니가 스케치한 이미지의 URL을 카피를 해놨으니까 이 에디트 프롬 URL 버튼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V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방금 미드저니가 스케치해준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로 넘어오게 될 거고, 제가 할 작업은 여기 리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고정한 상태로 새로운 텍스처를 입히는 거, 이런 거를 좀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 스케치를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생성형 AI한테. 근데 지금은 요 리텍스처라는 메뉴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비교적 쉬워졌어요. 비교적 쉬워졌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이게 그 심플한 스케치였고 뭐 모던 아트 뮤지엄의 이 건물이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치기 싫으니까 파파고에 가서 한국어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해보면 현대 미술관 건축,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일단은 쳐서 한번 리텍스처링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키텍처 오브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이렇게 줄 거고요.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그러면 포토그래피 오브 아키텍처 오브 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사진이라는 거를 아마 안 쳐주면
이 리텍스처링을 할 때 이걸 그냥 스케치 상태로 남겨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제가 사진이라고 단어를 프롬프트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의 사진인지를 그냥 설명하는 정도의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팅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모드인지, 근데 스탠다드보다는 사진으로 출력하실 경우에 로우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6.1 버전으로 되어 있으실 거라 저도 6.1 버전으로 놓고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그냥 기본 값이 10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스타일을 높이면 미드저니가 조금 더 스타일이 좋은 그림으로 그리지만 이 프롬프트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서 그냥 100이나 50 뭐 이 정도 1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그 리텍스처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위어드니스나 버라이어티 값은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요 리텍스처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진행을 시켜 보시면 아마 약간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약간은 시간이 걸리실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리텍스처링이 될 거고, 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상태인데 이렇게 4장의 이미지를 리텍스처링을 해줬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 이게 두 번째 이미지, 이게 세 번째 이미지, 이게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치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케치조차도 미드저니에서 모던 아트 뮤지엄 스케치 그려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이미지들을 보시면 방금 그 스케치를 바로 사진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스케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재질을 입혀서 이렇게 리텍스처링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디팅 기능이 생겨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원하는 이미지들 중에 수정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얘를 뭐 다시 요 에디트 창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보면 레이어도 새롭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가 생겨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이 삭제된 부분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셔서 뭐 뒤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신 경우 삭제를 하시고 원하는 프롬프트를 여기에 다시 입력을 하셔서 이거는 이제 리텍스처링이 아니라 에디팅을 하셔야 됩니다. 리텍스처링을 하시면 여기를 다른 텍스처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스카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에디팅을 해보시면 이제 이 빈 부분을 아까는 건물로 채워져 있었던 이 빈 부분을 이제 미드저니가 아마 에디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리텍스처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질을 입혀야 되는 경우 사용을 하시는 게 이 리텍스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린 그림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에디팅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스타일라이제이션 값을 조절하면서 이 에디팅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없던 것들을 얘가 막 생성을 해내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 부분은 유지를 한 상태로 나머지 배경 부분을 없던 것들을 막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스타일 값이라든지 이 버라이어티 값들을 좀 낮춰서 하시면,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개인화 작업까지 퍼스널라이제이션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프로필까지 입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리텍스처링 기능만으로 스케치를 바로 사진으로 렌더링 필요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작업 과정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에디팅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잘 활용하시면 뭐 아마 그냥 스케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바로 이미지로 아니면 캐드나 뭐 스케치업에서 선으로만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바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의 건축인지 어떤 분위기의 공간인지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컨셉을 잡거나 아니면 그냥 드래프트하게 어떤 작업을 시작하실 때 빠르게 결과를 좀 보실 수 있다 보니 도면으로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장점이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가시적으로 눈으로 봐가면서 작업을 할 때 또 그 장점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앞에 스케치 부분은 뭐 컨셉을 잡거나 굉장히 앞부분에 사용을 한다면 지금 두 번째 과정은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생한테 이런 이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받았고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뭐 앞에 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 어떤 뮤지엄의 로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그 리텍스처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만든 공간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렌더링을 거치지 않은 상태. 요즘 뭐 enscape나 D5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AI 적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뭐 이 미드저니가 해주는 퀄리티가 그래도 그 사진으로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요 스케치업에서 가져온 바로 요 이미지를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컬러감이나 유리 표현이나 이런 것들만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로 그냥 바로 저장한 파일이고요. 미드저니의 리텍스처링이 좋은 부분은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바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이 어떤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거라면 요 프롬프트 제한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렇게 아마 프롬프트를 제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리텍스처링을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롬프트로 한번 변경을 하려면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그냥 아까 쓰던 예를 들면 파파고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뒤집어서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보면 이제 회색 콘크리트 벽에 유리 패널 그 다음에 흰색 천장이 있는 내부 공간에 3D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노출 콘크리트 벽과 유리 패널 그리고 노출 천정이 있는 내부 공간에 이제 3D 스케치가 아니라 사진입니다. 로 바꾸고 내부 공간도 뭐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미술관 로비 공간의 사진입니다. 로 하고 긴 방은 기둥이 있고 비어 있다. 다른 전시실로로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요? 전시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 앞쪽에는 금속빔에 3개의 펜던트 조명이 매달려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그냥 이 내용을 번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지금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포토그래프로 또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렌더링을 시키는 데 제일 쉬운 방법은 프롬프트에다가
포토그래피라고 적어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사진처럼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게 스케치인지 뭐 사진인지 아니면 3D 렌더링인지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또 파일 값은 100, 뭐 나머지는 다 0으로 줬고요. 모드는 로우 모드에 가로, 그 다음에 6.1로 해서 제가 리텍스처 또 리텍스처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는 스케치업에서 그냥 바로 그 렌더링 없이 받은 이미지를 이제 사진처럼 리텍스처링 해줘 라고 이제 변환을 시킨 상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로 또 리텍스처링을 해주죠.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로 리텍스처링을 해주고 이제 뭐 내장을 보시고 또 천정의 상태, 뭐 여기 놓여져 있는 가구의 컬러, 뭐 그다음에 재료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외부 표현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이 창 밖의 풍경을 여기에 또 프롬프트로 적어 주셔도 되겠죠. 창 밖에는 뭐 자연이 있는 건지 도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표현을 해서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이 리텍스처링이나 에디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리텍스처링을 했던 이미지들을 에디팅까지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이거를 큰 이미지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큰 이미지로 변환을 하실 때에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업스케일 투 갤러리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선택하시고 업스케일 투 갤러리를 누르시면 여기 요 부분이 크리에이트 부분이었는데 요 크리에이트 부분으로 가시면 이 아까 선택한 리텍스처링한 이미지를 이제 업스케일 해줍니다. 조금 더 큰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 변환된 이미지가 이제 변환이 끝나고 나면 이미지의 해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100%된 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마 되실 건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혹은 오른쪽을 누르시면 뉴 탭에서 여실 수가 있어요. 뉴 탭에서 이미지를 한번 쭉 열어 보시고 큰 이미지로 해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한번 보시면 한번 저장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네. 지금 요 정도 느낌의 이미지가 저장이 될 거고요. 이미지의 속성을 이미지의 정보를 보시면 여기 보시죠. 2752에 1728 해상도 정도까지는 업스케일이 되어 있습니다. 2752에 1728 정도까지는 업스케일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A4 사이즈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A3는 조금 출력에서는 조금 낮은 해상도일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이미지로 그리고 이거를 또 에디팅 하시고 이미지의 퀄리티를 좀 높이셔서 쓰시면 웬만한 보고서 정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뭐 항상 미드저니를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그 생성한 이미지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클릭해 보시면 그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어떤 건축 이미지, 어떤 공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좀 되는 것 같아서 미드저니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수업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